자,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먼저 기본 용어 및 개념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론을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와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EXE 프로그램, 이게 실행 프로그램입니다. 실행 가능 프로그램의 구조 및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 용어 및 개념입니다. 먼저 하이 레벨 랭귀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고급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언어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언어들은 하이 레벨 랭귀지에 해당합니다. C 언어, C++, 자바, C#, 파이썬, 기타 등등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고급 언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B에다가 A 플러스 10의 값을 집어넣는다. 저장한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식과 같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언어들을 고급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지적인 그런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의미하는 하나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우 레벨 랭귀지예요. 저급 언어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이해하는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자,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는 실제적으로는 이진수죠. 예.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된 것을 기계어라고 합니다. 머신 랭귀지. 근데 기계어로 표현한 것을 기호화해서 표현한 언어를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해요. 자, 이 어셈블리 랭귀지는요, 바로 이렇게 쉽게 이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기계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사람도 약간 이해할 수는 있죠. add c에다가 a하고 10의 값을 더해서 c에다가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언뜻 얘보다는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호화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는 언어를 우리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했고요. 이런 기계어로는 우리 사람이 작성하기가 어렵죠. 다만 이진수로 표현되어 있어야지 컴퓨터 CPU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 저급 언어 이렇게 나눠요. 어셈블리 랭귀지를 뭐 중간급 언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복잡하게 나누진 않고 고급과 저급 언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경험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C 언어라고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 많이 작성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을 바로 시켜본 경험이 있는데 실행을 시킬 때 일단은 얘네들이 하드디스크, 요새는 SSD죠. 예,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예, 저장된 것이 실행을 시키면은 메인 메모리, 램에 해당하는 거죠. 예, 메인 메모리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메인 메모리 이동하고 메인 메모리 이동되어 있어야지만이 CPU가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 이진수 명령어로 읽어서 하나하나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고급 언어로 지정한 그런 명령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일단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고 메인 메모리로 이동을 하고 그것이 CPU로 이동을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하나의 명령씩 실행이 됩니다.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구조에서 여러분이 학습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용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고급 언어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소스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라고 불러요. 자, 소스 프로그램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짓고요.
그 밑에 점 밑에 있는 이름은 우리가 꼭 지정된 대로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 점 뒤에 있는 요 부분을 확장자라고 해요. 이름의 확장자. 확장자가 C면요. 요거는 C 언어 파일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CPP는요. C++예요. 자바는요. JABA, 자바죠. 파이썬은요. PY예요. 이런 식으로 점 다음에 있는 이름의 확장자로 요 파일이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돼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확장자는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를 명시해야 하니까 정확히 써야 합니다. 요 앞에 이름은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자유롭게 써도 되나 의미 있는 이름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런 소스 프로그램은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고급 언어로 작성되어 있죠. 따라서 컴퓨터는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이진수 파일로, 이진수 프로그램으로 변환, 번역을 해야 합니다. 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단 프로그램 목적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오브젝트 프로그램,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하고요. A.C라는 것을 번역을 하면은 A.obj, 윈도우즈에서는 A.obj, 리눅스 환경에서는 A.o, 확장자가 이렇게 obj나 o라는 이름으로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obj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목적 파일이구나, 이것은 이진수 파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이런 이진수 파일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수행이 되고 그 결과물이 실행 가능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 가능 파일, 실행 파일 또는 executable 파일, executable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윈도우즈에서는 반드시 이 확장 장면이 EXE가 붙어요. EXE. 그래서 여기에 실행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눅스, 유닉스 환경에서는 확장자를 특별히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실행 가능한 파일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확장자 써도 되고 확장자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하세요 하면은 여러분은 소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라고 하면은 실행 가능 파일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고급 언어 C로 작성을 하겠죠. 이렇게 작성하면은 요 파일은 .c라는 확장자명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진수로 번역이 되죠. 이진수로 1차적으로 번역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목적 프로그램, 목적 파일이라고 하고 확장자가 obj가 붙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진수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 실행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실행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연결한다. 영어로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라고 합니다. 그 뒷부분에 다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이 되면 이제 실행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좀 색깔이 빨간색 좀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실행 가능한 파일의 이름은 이렇게 EXE가 붙는 거죠. 이 실행 가능한 파일이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할 때 이것이 메인 메모리로 이동을 하고 메인 메모리로 이동한 것이 CPU에 의해서 읽혀서 하나씩 읽혀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실행 과정을 거치고요. 여기에 그 소스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실행 가능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이런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죠. 그것을 편집한다, 작성한다 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에디터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런 에디터와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컴파일러, 링커, 로더 이런 것들이 또 실행하는 환경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자, 에디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자,
그것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번역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진수로 기계가 이해하는 저급 언어로 번역을 해줘야 하는데 번역하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한다 또는 컴파일한다고 해요. 사람이 말하는 자연 언어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하죠. 고급 언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할 때 우리가 컴파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실행 가능한 파일이 생성이 아직 되기 전에 요 이진수 obj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것은 라이브러리랑 연결을 한다고 했죠. 해야 한다고 했죠. 그 연결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링크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링커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 작업을 수행해줘요. 그럼 실행 가능한 파일 exe 파일이 생겼죠. 자, 그러면 exe 파일이 메인 메모리로 이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재한다. 영어로 로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로드를 하는 프로그램도 로더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통합 환경이 없었다면은 에디터 따로 쓰고요. 컴파일 따로 쓰고요. 링크 따로 하고요. 로더 따로 하고요. 네, 그런 일들을 개발자가 다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로드가 되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인데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에디터하고 바로 실행하는 이 중간 과정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작성하고 실행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론을 통해서 각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각 단계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로그래밍 환경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 실행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 환경, 작성하는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윈도우즈에서는 사용하는 도구가 비주얼 스튜디오 6.0이 있었어요. 1.0이라고 안 하고 6.0이라고 한 이유는요. 그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라는 그런 도구가 있었습니다. MS 스튜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1990년대 초반 그때부터 나오다가 아마 그 여섯 번째 버전 그때쯤 됐을 때만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면 이것이 언제 나왔는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알 수 있겠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나가면은 좀 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6.0 이렇게 나가다가 2008년, 2010년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버전이 붙었습니다. 연도별로 버전이 붙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C, C++, C# 이런 언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계속 개선이 되어 왔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다른 언어들이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도구들이 그런 언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더 이상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다가 추가 기능들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실행 환경은 여러분이 아마 2022 이런 것들을 써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닉스와 리눅스 다른 운영 체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리눅스는 이제 레드햇이나 우분투나 페도라 다 이런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렇게 개발 도구가 친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편집을 위해서 VI라는 에디터, 컴파일을 위해서 GCC 또는 CC라는 컴파일러, C 컴파일러예요. 그리고 디버그를 위해서 GDB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경험을 했고 이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습 또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낯설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많이 집중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윈도우즈 환경에서 제대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습관, 뭐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윈도우즈에서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를 하면은, 먼저 내 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폴더 만들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코드 프랙티스라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생성한 폴더, 코드 프랙티스 아래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게 좀 어순이 좀 애매한데요. 이 생성한 폴더 아래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네. 프로젝트의 이름의 폴더, 이름과 같은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이 결국 실행 파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코드 프랙티스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 이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로 이렇게 산다면은 폴더 이름은 헬로 월드가 돼요. 헬로 월드라는 폴더 아래 나중에 이제 컴파일하고 링킹을 하면은 실행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헬로 월드 실행 파일인 exe가 붙어서 이런 실행 파일 이름으로 실행 파일이 생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이 의미를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할 때 반드시 이런 환경 내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습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코드 프랙티스라는 폴더 아래 내가 만든 모든 프로젝트, 모든 C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익숙하게 하고 또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환경을 만들고 관리를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요. 자, 여기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실습을 할 거고요. 간단한 상황은 하나의 파일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로 만들어요. 프로그램 규모가 이렇게 작지 않으니까 여러 개의 파일을 이용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런 폴더 요거부터 만든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띄워서 탐색기를 띄워서요. 뭐 C 드라이브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폴더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폴더를 뭐라고 만들 거냐면은 PL이라고 만들 거예요. PL이라는 폴더 만들고 여기에다가 코드 프랙티스라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이게 조금 리프레시를 해야지 나오네요. 코드 언더바 프랙티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 아래 많은 폴더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자,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으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한 이후에 실습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2022 버전을 실행을 합니다. 요 사이즈가 좀 커서 자 이렇게 뜹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지금 한 것은 이 부분에서 환경 만든 거예요. 그죠? 다음에 요런 프로그램이라는 exe, program.exe라는 그런 실행 파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 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다음을 누르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라고 했죠. 그래야지 프로젝트라는 exe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요 위치를요.
찾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C 디스크였죠. C 드라이브고요. PL 폴더였고요. 코드 프랙티스 여기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 프랙티스 안에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생성이 될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고요. 누르고 자,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터리에 배치하는 게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거 그대로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해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도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놓는 것이 조금 편합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 하면은 프로젝트 만드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면 만들어 줍니다. 그럼 좀 전에 언급을 했듯이 이렇게 이제 창이 떴는데요. 아이고. 창이 떴는데 어떻게 언급했냐면은 프로젝트 이름의 폴더와 프로젝트 이름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실행 파일을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요. 폴더가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프로젝트라는 폴더가요. 그죠? 자, a.c라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소스 파일에 오른쪽 추가를 해서 새 파일을 새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CPP가 아니라 C예요. CPP는 C++ 언어죠. 반드시 확장자를 정확하게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세요. stdio.h 반드시 쓰고요. 엔터를 치고 인트나 보이드 아무나 써도 되는데요. 일단 보이드 메인을 할게요. 여기 그냥 printf 헬로 월드 할게요. 제일 먼저 쓰는 게 우리가 헬로 월드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n까지 꼭 쓰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장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서 뭐 저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냥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장됐기 때문에 이 에스터리스크가 사라집니다. 사라졌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빌드를 누르면 되는데 그냥 솔루션 빌드를 누르세요. 솔루션 빌드를 누르면은 뭐 실행 파일, 컴파일도 해주고요. 빌드를 시작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EXE가 만들어졌다. 여기 실행 파일이 이름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은 프로젝트에 가서 x64 가서 디버그를 가서 보면은 프로젝트 응용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제대로 이렇게 속성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 프로젝트.exe라는 실행 가능한 파일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이런 데 가보면은 여기 디버그 가보면은 여기 obj 3D 오브젝트인데요. 이게 obj 파일이에요. 속성을 살펴보면은 요거는 obj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브젝트 파일, 목적 파일이에요. 그래서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오브젝트 파일 그리고 exe 파일 링크까지 같이 해서 exe 파일이 만들어진 것, 여기까지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상황은 이제 파일만 여러 개 이용하는 것이고 결국 결과물은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 절차 실습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a.c가 아니라 hello.c라고 했는데 뭐 그거야. 이름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름 바꾸기 해서 요거를 헬로로 바꾸면 되고요. 이걸 다시 번역을 빌드를 하면은 아마 여기 이 부분에 헬로라는 그 오브젝트 파일이 똑같은 게 생긴 겁니다. 똑같은 게 생겼어요. 그죠? 뭐 당연히 이제 실행 파일도 실행 파일도 project.exe라고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x64와 프로젝트가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설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컨트롤 F5 보통 눌렀어요. 여기서 컨트롤 F5를 누르면은, 네, 컴파일하고 뭐 링킹 다 하고요. 실행까지 시켜줍니다. 네, 실행하는 창이 다른 화면에 떴는데 이렇게 떠요. 그렇죠? 엔터를 눌러서 없앱니다. 자, 컨트롤 F5를 누르면은 컴파일과 링킹과 로드와 런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뭐 했냐면 빌드를 했어요. 이거 컨트롤 쉬프트 B죠. 빌드 하면은 컴파일과 링크까지만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OBJ 파일이 생성됐죠. 그쵸? 여기서 EXE 파일이 생성됐죠. 자, 그리고 로드하고 런까지 같이 해주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로드하고 런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편하게 진행되어야지 우리가 리눅스 환경에서 또 일반적인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잘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실습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 생성한 또 실행 가능 파일이 EXE 프로그램이었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는 것을 요거 말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EXE 프로그램은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CS, DS, SS, ES라고 하는데 뭐 코드, 데이터, 스택, 엑스트라 세그먼트예요. 자, 여러분이 C 언어가 변수 선언하는 데가 있고요. 실행문이 있어요. 그죠? 뭐 포문도 있고 if문도 있고 뭐 그렇게 그 C 프로그램을 고급 언어로 작성하면은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서 또 링크가 연결을 해서 실행 가능 파일을 만들어 주죠. 만들어 줬을 때 이렇게 그 부분은 요 4가지 부분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뭐 여러분이 지금은 잘 인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론을 저 공부하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EXE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명령 프롬프트에서요. 자, 윈도우즈 Q를 통해서 자, 요건 좀 이따 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우리가 폴더라고 부르는 것을 예전에는 디렉토리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명령 프롬프트는 뭐냐? 명령을 실행시키는 그런 창이에요.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죠.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터치를 해서 실행을 시키죠. 이전에는요, 이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명령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프로그램 개발자는 반드시 익숙해야 할 그런 도구고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명령어들은 일단은 요 2가지가 있어요. dir은 이게 뭐냐면 디렉토리라는 약자 요거예요. dir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여줘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d는요 change 디렉토리예요. 이 폴더의 위치를 옮겨라. 그럼 디렉토리를 이동해라 라는 뜻입니다. 요것을 이제 실행해 볼 거고요. 요거 2가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요거는 실행 파일입니다. 아까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기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네요. 프로그램의 이름을 쓰면은 그냥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exe라는 이러한 확장자가 붙은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exe 안 써도 됩니다. exe 붙인 것을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명령 프롬프트 실행은요. 윈도우즈 Q를 누르면은 찾기가 나와요. 찾기에서 cmd를 치세요. cmd를 치면은 이런 명령창이 뜹니다. 명령창이 뜨면요. 일반적으로는 윈도우즈에서 users 밑에 자기 이름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이게 뭐냐 하면은 한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한글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아까 이 프로젝트 창이랑 같이 비교해서 이 위치를 이동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C라는 드라이브 밑에 백슬래시죠. PL이라는 폴더, 이게 디렉토리예요. 폴더 밑에 코드 프랙시스라는 폴더 밑에 그 안에 프로젝트라는 폴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행 파일은 여기 밑에 x64 밑에 디버그 아래에 있어요. 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돼요. 요걸 보고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dir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요 위치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되고요. 다 쓰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해보고요. 기억이 잘 안 난다면은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어떻게? CD 한 칸 띄고, 자, CD하고 이렇게 붙여넣으면은 이게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어 프롬프트, 명령어가 어떤 명령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CD하고 한 칸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체인지 바꾸라는 거구나. 그래서 붙이면은 C 드라이브 밑에 뭐 이런 데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되고, 여기서 DI를 해보면은 이렇게 exe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행은 프로젝트 이름만 쓰면 됩니다. 헬로 월드라고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원래 이제 이렇게 유저스 밑에 CD 성동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 맨 위로 가면요, C 드라이브예요. 우리가 여기서 PL 폴더로 이동을 했죠. 여기서 어디로 이동했죠? 코드 프랙티스로 이동했죠. 폴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코드 프랙티스 밑에 프로젝트 있죠. CD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프로젝트 밑에 x64 있죠. CD x64로 이동을 합니다. x64 밑에 디버그라는 게 있죠. CD 디버그. 자, 여기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소문자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원하는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dir 치면은, 이게 너무 많으면은 내가 원하는 확장자만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앞에는 어떤 단어도 괜찮아. 점 밑에 점 다음에 exe만 있으면 돼. 그러면 exe가 있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이렇게 치면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런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 창은 그냥 띄워놓습니다. 그냥 띄워놓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걸 바꿔요. 예를 들어 하나 더 추가합니다. print f my name is 성 동, 이렇게 뉴라인을 꼭 치세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빌드를 컨트롤 시프트 B예요. 컨트롤 대문자 P를 칩니다. 여기서. 자, 마우스 이동하지 않죠?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죠? 성공이 된 걸 확인해야 돼요. 성공했으니까 이제 실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라고 치기만 하면 돼요. 변경된 게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항상 컨트롤 F5, 컨트롤 F5 썼는데 이제 컨트롤 F5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습 시간에 컨트롤 F5를 치지 않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익숙해지게 해야 합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이 개선이 돼도 프로그래밍 실력이 향상한 거고요. 기초가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빠르게 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program.exe가 있는 파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cd 명령을 그대로 줬죠. 반드시 여기 공백을 써야 되는 거고요. dir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 확인하라는 거고요. 자, 우리 실습에서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지어졌었죠.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했나요? 프로그래밍 기초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부분에서 하이레벨, 로우레벨 랭귀지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저 저장 장치에서 메인 메모리에서 CPU로 이동해서 실행된다. 자, 보조 저장 장치에 있는 게 이제 소스 프로그램, 오브젝트 프로그램, 익스큐러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이 메인 메모리로 이동하고 CPU가 실행한다. 자,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편집을 하고 편집기에서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주고 이진수로 번역해주고 링크가 라이브러리를 연결해서 실행 가능한 파일 exe 파일을 만들어주고 로더가 메인 메모리로 로더를 해주고 CPU가 실행을 한다.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반복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연습을 했어요. 프로그램 환경을 먼저 만들었죠. 폴더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에디트를 하고 컴파일 링크를 하고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로드러라는 실행을 시켜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 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론을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실습적인 부분은 동영상을 보고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반드시 실습을 하고 자신의 환경, 폴더를 만들고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